지지율을 올리는 하나의 수단처럼 보여요. 민주노총이랑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노동자와 싸우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되게 빡세게 이제 슈퍼챗 많이 받으시고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말이 많아지면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예. 이런 유튜버들을 이렇게 임명직에다가 쓴다. 이게 애초에 사실 별로 안 좋은 거. 예. 대통령 통치 스타일 검사 출신이라서 네. 자, 이번에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좀 비판의 이야기들, 국민들의 이야기들을 좀 함께 다듬어 갈 텐데 그러다 보니까 첫 주제의 질문 꼭지는 칭찬부터 좀 시작하시죠. 네네. 예. 윤석열 정부 혹은 윤석열 대통령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 저는 제일 좋았던 장면은 그냥 네. 장면 하나를 먼저 꼽자면 5.18 민주화 운동 우리 이제 네. 우리 당 전체 그리고 내각 전체가 같이 왔을 때 저는 그때 약간 좀 되게 뭉클했고요. 네. 확실히 원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아니시다 보니까 좀 네. 그런 행보를 그래도 좀 이렇게 뭐랄까 유연하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칭찬하자면은 그리고 연금 교육 그다음에 이제 노동 개혁을 하겠다. 네. 아직까지 나온 거는 뭐 뚜렷하게 많지는 않지만 근데 저는 그 개혁의 과제를 해야 된다라는 걸 대통령이 천명해 놓은 거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걸 하자는 얘기라도 안 하면은 예. 부처는 절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일단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부처에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나면 내용은 평가는 하겠지만 이런 화두를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꼭 한다라고 얘기한 거는 저는 평가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네, 화제를 던졌고 공무원 조직이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할까 정도는 고민하게 만든 것 의미가 있었는데 말씀하시기 3대 개혁까지 말씀하셨으니까 노동 이슈로 한번 조금 넘어가 볼게요. 네. 대통령님께서 어제 정치적 파업 또 불법 시위 이런 얘기를 좀 말씀하셨어요. 네.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였냐면 하반기에 경제 방향을 좀 제시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물가 폭등 때문에 국민들 너무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던진 게 아니라 정치적 파업 안 된다. 불법 시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조 때리기로 좀 방향을 어제 워딩을 좀 던지셨어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예. 대통령께서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불법 파업하면 안 되죠. 당연한 얘기지만 최근에도 보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요새 이제 사실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네, 예. 막 우리 예약하면 한참 걸리고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랬죠. 예. 근데 이번에 보면 현대차 노조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동참한다고 파업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은 해당 기업의 어떤 그 근로 조건과 관련 없는 파업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좀 그냥 어떻게 보면 많이 그냥 넘어갔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실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 정권, 군사독재 정권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파업에 대해 가지고 세게 진압하는 거를 좀 잘 못해왔던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미국의 이런 걸 보면서 저렇게 세게 공권력을 행사해야지 뭐 하는 거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근데 여튼 뭐 저는 그래서 우리의 노동조합들의 시위 문화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별개로 이거를 대통령께서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너무 디테일하죠. 네, 사실은. 너무 하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율을 올리는 하나의 수단처럼 보여요. 예전에 이제 그 화물로 화물 관련 안전운임제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뭐 우리 관점에서 뚝심 있게 밀어붙였더니 이게 잘 되더라. 지지율도 많이 올랐어요. 그때 올랐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이용해 가지고 지지율을 올리는 것처럼 또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화두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들도 나와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지난번에 69시간 막 이렇게 두드려 맞을 때 포괄임금제로 인한 어떤 공짜 야근 같은 걸 어떻게 때려잡을지 또 같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 보면서 답답한 거는 민주노총이랑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노동자와 싸우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중요한 지적이죠. 아니 그럼요. 예, 왜냐하면은 아니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노동자인데 대중 정당이 돼서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노동자들이랑 맨날 싸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전 균형 맞춰서 뭐 기업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전체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노동자의 관점에서 또 권익을 증대시켜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균형 잡히게 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약간 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것도 가끔 나오지만 너무 노동조합 때리는 것만 부각돼서 보이면 약간 이거는 좀 네, 맞습니다. 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지난 5월에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폭력 집회, 폭력 전력이 있는 집회들 그리고 또 이제 시위를 제한한다라는 걸 이제 공언을 하시고 이제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집행이 되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뭐 헌법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네.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들도 또 분명히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동자와 싸우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한 제안인 것 같고 이걸 보시는 혹여 보시는 용산의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아니 뭐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거 많이 보겠어요? 안 볼 것 같은데 그래도 보시더라고요. 집요하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노동자의 삶을 개혁하는 진정한 의미의 노동 개혁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오늘 최나라 위원장이 제안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수능도 그렇고 폭력 노조 딱지 붙이는 것도 그렇고 사실 여러 가지가 좀 개연성이 없고 좀 구상 없이 막 튀어나오는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노동 개혁도 그렇다면 A to Z부터 해서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이 필요한 거고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통 이제 수능을 개혁한다, 개선한다 그러면은 3년 전인가요? 그게 이미 제안서가 나와서 천천히 바뀌어야 되는데 뭔가 툭툭툭 던져서 당장 뭔가 개혁해야 되는 문제로 이제 뭔가 비화되는 것 같은데 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감사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세무조사도 막 이루어지거든요. 사실 좀 약간 공포정치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런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노동개혁이나 연금이나 교육개혁이나 빨리 내놓는 거를 너무 신경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예. 이게 저항이나 국민들 사이에 논쟁이나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국민들과 야당과의 소통을 거쳐가지고 좀 수정은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노조 이런 거 나올 때도 왜 노동개혁안은 안 나오고 노조 때려잡기만 하냐. 저는 그 얘기는 솔직히 안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노동개혁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올 거였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몇 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근데 수능 관련해 가지고는 예. 이거는 저는 너무 급하다. 그리고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수능 이거 논란 나오고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약간 올랐어요. 아마 사교육을 싫어하고 수능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일타 강사들이 너무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옳아? 라고 하는 감성을 건드린 거겠죠. 예. 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수능을 때리는 게 속 시원할지 몰라도 수험생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수능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어떤 대통령의 메시지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우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수험생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예. 일타 강사 관련한 논란도 그런 겁니다. 우리 보수 정당은 사실은 경쟁이 공정하다면 그 다음에 소득이 어떤 편차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잘 낸다면은 공동체에 대한 부담도 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게 우리 기본적인 능력주의의 관점인 거죠. 네, 보수의 어떤 기본적인 세팅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등보다는 자유를 조금 더 강조하는 입장인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일타 강사들이 막 뭐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사회 악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보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탈세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진짜 대통령 말씀처럼 무슨 독점 내지는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했다면은 때려잡아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는 자유 경쟁 시장이고 이 사람들이 박리담의 형태로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수능이 오히려 돈이 덜 들어요. 차라리. 인터넷 강의 1년권 끊어봐야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네. 100만 원대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근데 초등학생 아니면 오히려 요새는 유치원도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예. 그래서 여튼 요약해 보면 네. 이 수능과 관련해서
좀 너무 급하게 추진했다가 그게 이제 역풍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일타강사 때려잡기로 가는 거는 그렇죠. 저는 이거는 보수 정당의 어떤 근본적인 방향성과 너무 안 맞는다. 맞아요. 이게 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게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마치 이제 사교육 시장에 아까 이야기했던 일타 강사부터의 사교육 시장 자체가 뭔가 카르텔 범죄 집단으로 또 하나의 프레임을 씌워버렸단 말이죠. 이상하게 이 카르텔이 윤석열 정부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아마 이렇게 해서 오히려 시장을 또 압박하고 교란하는 게 보수 정권의 가치에 부합하는가 또 이런 고민도 들고 또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교육 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능 한두 문제 바꿔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치열한 경쟁의 구조 속에서 어쨌든 간에 초, 중, 고, 대학 또 대입 이후에 한 사람의 삶의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공정하게 풀어갈 것인가를 개혁 안으로 내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수능 한 문제 가지고서 지금 뭐 이게 킬링 문제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교육 개혁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저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수적인 관점 내지는 보수층 지지자들이 원했던 방향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히려 킬러 문항 없애자라고 하니까 이제 약간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들이 막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보수적인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변별력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고 네. 그러면 약간 상대적으로 그보다 약간 떨어지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의대를 가기 위한 부분 막 이런 게 치열한 상황에서 노력을 서로 다르게 했는데 같은 점수가 나오는 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봐요. 네. 꽤 많은 보수 지지층의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러면 킬러 문항을 없애버리면 변별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변별력이 떨어져서 물수능이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수능 점수에 납득을 못하고 재수를 양성하게 된다. 그리고 정시 예전에 확대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어디 갔냐.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대 방향에서 또 실망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튼 아무튼 수능 문제는 특히나 함부로 할 게 아니고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네. 생각입니다. 제가 2001년도 물수능의 피해자 중에 하나인데 재수까지 해서 물수능을 봤는데 역대 가장 쉬운 수능이 나오는 바람에 수능 점수가 다 상위권에 다 포진되어 버려가지고 맞아요. 정말 좋은 점수 받은 사람도 지방대를 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때 진짜 예, 그 난리였죠. 물수능. 자, 그래서 이제 네. 또 우리 마지막으로 좀 윤석열 정부의 한 꼭지를 좀 짚어 넘어가야 될 게 바로 인사 문제거든요. 네. 이게 21세기에 이런 인사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가령 이런 겁니다. 신임 공무원들의 어떤 교육을 담당하는 인재 개발 원장으로 막말을 일삼았던 극우 유튜버 출신의 김채원 씨죠. 네. 맞나요? 예, 몰라요. 저 이름도 기억도 저도 지금 안 헷갈리는데 했어요. 그런 분을 임명을 했고요. 또 통일부 장관은 오래전부터 김정은 정권 파괴 혹은 뭐 흡수통일, 대화 단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입장을 계속 피력하면서 요구했던 분,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적절한 이제 발언들이 아니었던 건데 또 경찰 제도 발전위원장인가요? 이분은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장소에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됐거든요. 도대체 왜 인사가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걸까요? 저는 통일부 장관은 제가 네. 뭐 아주 꼼꼼하게 보진 않았지만 뭐 매파를 기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께서도 뭐 북한 지원청이 아니다라고 하셨고 우리 어떻게 보면은 뭐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는 면서 뭐 정말 너네들이 개혁 개방 내지는 뭐 어떤 제대로 변화의 길로 나오면 우리 담대한 구상으로 도와주겠다. 예. 뭐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때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자료를 보면서 재밌었던 게 우리 국민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북한과 약간 좀 쿨하게 지내자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쿨링 기간을 갖자 네. 그런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뭐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평가를 일단 유보하고 예.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튜브를 너무 빡세게 하는 사람들은 네. 쓰면 안 돼요, 애초에. 오. 우리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네, 네, 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되게 빡세게 이제 슈퍼챗 많이 받으시고 막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말이 많아지면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유튜버들을 이렇게 임명직에다가 쓴다. 이게 애초에 사실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예. 아마 저도 뭐 유튜브 많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겁니다. 문재인 간첩 이런 거는 우선 간첩이면 왜 나라를 갖다 바치지 않았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동시에
보수 진영 입장에서 이거는 논란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희화화시켜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최근에는 6.25를 가지고 무슨 미중 전쟁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목조목 반박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김웅 예. 의원 같은 경우도 아니 그게 6.25가 미중 전쟁이면 무슨 뭐 임진왜라는 그런 외중 전쟁이냐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직접적인 가해자인 북한 정권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 대북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논쟁할 수 있는데 그렇죠. 간첩 이렇게 해버리면 예. 그냥 그런 게 다 없어지고 그냥 약간 희화화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극단적인 언어를 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절대 임명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논쟁의 지점을 아예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상대를 그냥 프레임에 가둬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는 이런 거 엊그저께인가요? 그거 한번 시작됐죠. 차관 인선 네.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신임 차관들한테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한 걸로 알아요. 윤 대통령께서 인사를 잘 해줘라. 인사의 문제를 당부했어요. 근데 인사 문제는 장관의 몫이죠, 보통. 근데 이제 장관들이 버젓이 있는데 차관들에게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당부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좀 염려스럽게 본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마 후보 당시에 그리고 당선 이후에도 책임 장관제를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장관이 버젓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파견된 차관들을 보냄으로써 심지어는 예를 들어 국토부 1차관 같은 경우는 국토부와 관련된 경력이 전혀 없어요. 전공도 그 분야가 아니고 아무런 경력이 없는데 대통령실에서 딱 보냈다. 이거는 또 저 같은 이제 보통의 시민들의 눈에서 볼 때는 실세 차관을 통해서 대통령실이 행정기관을 장악하려나 보다. 그럼 장관들은 허수아비밖에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인사도 사실은 윤 대통령의 공약과는 좀 달리 가는 것 같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너무 티나게 대통령실에서 비서관 출신들을 한 번에 여러 명을 차관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두 명은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늘 보면 그러니까 이제 꽤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 차관, 그러니까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는 게 어공이 아니라 늘공 중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부처에서 맞아요. 원래 네.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보통.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왔다가 차관으로 승진해서 나가고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 번에 그렇게 보내겠다는 거는 네. 대통령의 직할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 예전에 대선할 때 이럴 때 보면 오히려 대통령실보다는 장관 중심으로 우리가 정부의 업무를 해나가겠다. 네. 제왕적 대통령제 약화시키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그거랑 다른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대통령께서는 그런 걸 거예요. 예. 부처가 뭐 말을 안 듣고 복지부동하니까 이제 내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 보내가지고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그래왔어요. 예.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장관들한테 좀 더 자율성을 많이 줘야 된다라는 게 본인도 말씀하셨던 거고 우리도 이제 좀 그런 흐름으로 가자라는 거잖아요. 역사에서 주는 반면 교사는 그러니까요. 교훈이죠. 네, 그렇게 가자라는 것인데 예.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직업 공무원의 꿈이 보통 차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정치인들도 많이 오고 그냥 운인 거고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할 수 있는 게 보통 차관인데 네. 차관이 대통령실에 갔다 온 사람들 위주로 온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실에 못 간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차관을 노리는 고위공무원단에 있는 사람들도 네. 뭔가 적극적으로 뭘 잘 안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걸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너무 티나게 대통령실에서 한 번에 여러 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좋지 않다고. 동의합니다. 근데 네. 또 반면에 이런 표현도 많이 들어요. 사람이 없다. 대통령실에서 장관으로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장관 바꾸는 거는 쉽지 않고 차관이라도 자꾸 둘러치듯이 그냥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네. 제가 예전에 대통령과 이제 혼자는 아니고 여러 명이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때 제가 아마 대통령 호남을 오셨을 때였는데 누가 그런 걸 물어봤었어요. 예. 왜 전남 출신의 장관이 없냐. 좀 지역 안배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네요.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참석자가 이제 했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러고 싶었는데 음. 우리가 제안을 안 한 게 아닌데 고사를 너무 많이 한다. 아. 근데 꼭 전남 출신만 고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음. 진짜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청문회 부담 때문에. 그냥 내 삶이 털리는 거를 안 하고 싶어 하고 보통 보면 와이프가 반대한다. 뭐 남편이 반대한다. 뭐 예. 장관 고작 1년 하려고 왜 그거 다 털려야 되냐. 그렇죠. 우리 예. 아들, 딸 뭐 다 털리는데 왜 하냐.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엄청 많이 돈대요, 생각보다. 그렇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상대적으로 청문회 부담이 없는 차관을 좀 임명해가지고 국정 동력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 문재인 정부 때도 항상 했던 얘기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암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막 장관을 시켜도 되는 겁니까? 막 공격하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 돌고 도는 얘기지만 그래도 장관을 좋은 사람들로 해야 돼요.